get me a season 2. Netflix, please get me a season 2. Please, because this was a masterpiece. A production masterpiece per se. To me, it's one of the best shows on Netflix right now. Go check it out. Come back and let me know how you feel about it. But if you say anything stupid, I promise you, you're wrong. 넷플릭스에 한국 드라마 한 편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조선을 꼭 닮은 어느 왕국을 배경으로 궁궐에 깃든 저주와 귀신을 쫓는 오컬트 사극 동궁인데요. 그런데 이 조용한 시작이 공개된 지 딱 사흘 만에 전혀 조용하지 않은 일로 번졌습니다. 미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한 평론 매체가 이 드라마를 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스트레인저 싱스가 채워주지 못한 갈증을 이 한국 사극이 풀어준다고 말이죠. 심지어 화면을 만들어낸 특수효과와 CG는 스트레인저 싱스 같은 넷플릭스 대작들을 능가한다고까지 했습니다. 그 스트레인저 싱스를 만들어낸 바로 그 나라에서 우리 귀신 이야기가 자기들 대표작을 앞선다는 평가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건 유별난 평론가 한 사람의 극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흘 동안 전 세계 순위표에 찍힌 숫자들이 그 말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숫자는 공개 첫날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동궁은 넷플릭스에 오르자마자 국내 순위 1위에 올랐고 무대를 세계로 넓혀도 기세가 꺾이지 않았는데요. 공개 사흘 만에 전 세계에서 490만 회가 재생되면서 넷플릭스 비영어 시리즈 부문 세계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Netflix показали тизер до свого нового серіалу під назвою «Східний палац». Дивимося. 흉흉해. 짙은 원한이 사방으로 뻗었어. 궁에 귀신잡이 하나를 데려왔다. Так. 귀신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원귀는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의 혼이요. 난 귀의 세계로 들어가 귀신을 Візуально поки що 찾아가겠어. дуже гарно. «17 липня». 한번 궁에 들어오면 죽어서야 나갈 수 있단 말이 있다. 궁은 그런 곳이다. Воу. 죄를 지은 자는 언젠간 벌을 받는 Світ 법. духів зіткнеться з нашим? Як у Відьмаку. 지칠 맞아. 시간이 없어. Нагадую якусь Souls-like гру по типу Ніо чи 너 Влонг. 누구냐? Східний палац. Ну що ж, треба буде глянути. 그리고 이 기세는 며칠 만에 한 번 더 올라섰습니다. 곧이어 81개 나라의 넷플릭스 톱10 순위표 안에 동시에 이름을 올렸고 그중 17개 나라에서는 아예 1위를 차지한 겁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베트남, 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까지 아시아의 주요 나라들이 줄줄이 이 드라마를 그 주에 1위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조선의 귀신 이야기 한 편이 지구 곳곳의 안방에서 동시에 재생 버튼을 누르게 만든 거죠. 숫자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엔 시청수가 아니라 까다롭기로 소문난 평론가들의 점수인데요. 미국의 영화 드라마 평점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동궁은 평론가 점수 100%를 받았습니다.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면 100%라는 건 그 작품을 리뷰한 평론가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호평을 남겼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화제작도 한두 명은 호평을 얻기 마련인데 동궁을 본 평론가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반 시청자들이 매기는 관객 점수도 90%대를 지켰습니다. 전문가와 대중의 눈이 이렇게까지 한 방향으로 모이는 건 웬만한 작품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 이 드라마를 실제로 본 바깥 세상의 눈은 동궁을 어떻게 봤을까요? 나라별로 하나씩 짚어보면 방향이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앞서 소개한 로저 이버트는 동궁의 귀신 세계를 스트레인저 싱스에 뒤집힌 세계에 빗대면서도 화면을 채운 특수분장과 CG의 완성도는 오히려 그 대작을 능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아예 제목에서부터 동궁을 넷플릭스 최고의 신작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 매체들이 자기 나라 간판 콘텐츠를 기준으로 삼아 우리 사극을 그 위에 놓은 겁니다. 아시아권의 평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화려한 세트와 의상은 물론이고 베테랑 배우들이 사극 특유의 묵직한 대사를 깊이 있게 소화한다며 압도적인 스펙터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의 영화 매체 시네마카페는 공개 전 미리 풀린 5분짜리 영상만으로도 남주역의 흡인력이 놀랍다는 반응이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매체들은
남주혁과 노윤서가 티격태격하던 사이에서 서로를 걱정하는 사이로 변해가는 호흡을 천천히 잘 쌓았다고 짚었습니다. 매체들의 평가가 이 정도였다면 그걸 실제로 본 외국의 평범한 시청자들은 어땠을까요? I'm not gonna say too much about the East Palace. All I gotta say is this shit is gas. There's not too many shows that you can watch and just be hooked immediately. As soon as the shit comes on, your brain says do nothing else for the next 7 hours. But watch this. The East Palace has hit every single the fighting, the weird alternate universe, the demons, the spirits. It is fire. They hit it right on the nail, and I am telling you guys to please go check this fucking show out on Netflix. If you like this type of stuff, like sword fighting, like the weird fucking demons, spirits, and all that shit like that, beautiful scenery, it is absolutely captivating. It's to me, it's one of the best shows on Netflix right now. Go check it out. Come back and let me know how you feel about it. But if you say anything stupid, I promise you, you're wrong. 하나는 이들에게는 처음 보는 세계관이었습니다. 무당과 귀신, 저주라는 소재는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바깥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판타지였던 겁니다. 궁궐이라는 공간, 한복이라는 옷, 그 안을 떠도는 한국식 귀신들. 서양의 흔한 유령이나 좀비와는 결이 다른 이 그림 앞에서 신선하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뜻밖에도 두 주인공의 케미였습니다. 귀신을 쫓는 무거운 이야기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남주혁이 연기한 구청과 노윤서가 연기한 생강이 주고받는 티키타카의 웃음이 터졌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특히 극중에 등장하는 꺼목살이라는 존재가 외국 시청자들 사이에서 뜻밖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섭게 시작한 드라마가 사람을 웃기고 또 어느 대목에선 뭉클하게 만드는 이 오르내리는 감정의 폭이 하룻밤에 8편을 다 몰아봤다는 시청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고 극찬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만 골라 전해드리면 그건 공정한 소개가 아니겠죠. 동궁에는 분명한 호불호도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지적은 전개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었는데요. 8편이라는 길지 않은 분량에 워낙 많은 이야기를 눌러 담다 보니 인물들의 사연을 곱씹을 틈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었습니다. 이건 해외 평론가들도 국내 리뷰들도 비슷하게 짚은 대목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호불호조차 동궁의 화제성을 키우는 쪽으로 흘렀다는 점입니다. 빠른 게 흠이라는 사람과 그래서 지루할 틈이 없다는 사람이 부딪히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이야기하게 만든 드라마가 된 거죠. 냉정한 평가까지 끌어안고도 세계 순위 위쪽을 지켰다는 건 그만큼 기본기가 단단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물러나서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사실 세계가 한국의 사극 오컬트에 열광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몇 해 전 킹덤이 조선을 배경으로 한 좀비 이야기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걸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외국인들이 갓쓴 좀비를 보며 열광했다면 이번엔 궁궐을 떠도는 귀신과 저주에 빠져든 겁니다. Get me a season 2. Netflix, please get me a season 2. See, I've never asked, okay, I have asked for Vagabond season 2. We did not see it. I asked for Kingdom season 3. We did not see it. Please get me a season 2 of this one. Yes, even though the ending was actually a good ending, the way it ended it actually does not need a season 2. It can stay like that forever. And you'll be like, but we need a season 2. Please, because this was a masterpiece. A production masterpiece per se. The cinematography was on point, man. The color palettes, the color grading, oh God almighty, the costume, the sets. This was a production masterpiece. It was not perfect, but let's just say the good outweighed the bad in the movie. It was, man, this is the first time I watched a series straight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without stopping. In a very long while, in a freaking long while. It was that good. Now, the thing I did not expect even after seeing the trailer was the chemistry between, our male lead and our female lead. I didn't even think I was going to have, comedic scenes. Like, from their first meeting, it was chaotic. I loved their interactions. Even to the end, their interactions was so, oh God, this is the kind of chemistry a guy loves. You understand? I know it was a kind of trauma bonding, but he kind of loved it. I loved it like hell. Now, I'm talking about the plot sequence. I think that's where I had a little bit of issue. Sometimes it feels like the thing jumped, like there was like, but you could still follow it, but in a way, it feels like something was just happening. Then maybe the next episode be like, okay, where are we? You understand? But you have to reconvene and then follow it again. And yeah, the plot was okay. The storyline was okay. The twists and the turns, it was okay.
And like, I'm very good at predicting a lot, and I predicted a lot, but I did not still see a lot coming. You understand? Like, a lot of things still took me by surprise. Like, you would think that you have found the person, then the next thing you'd be like, oh, right, it was this person. But there were still some things I had issues with. But like I said, the good outweighed the bad. The cinematography, the color, like, there were certain scenes that were so beautiful. Like, they were so fucking beautiful. To be honest, I don't break down movies the way I want to because I don't have time. But come on, color grading, color palette is one of the things I love the most. Like, because it's very hard for me to do. So I like it when people do it so perfectly. 국내 언론은 이 흐름을 두고 동궁이 킹덤이 연조선 오컬트의 계보를 잇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단순히 드라마 한 편을 잘 만든 게 아니라 한국식 오컬트라는 하나의 장르 자체를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동궁 안에는 무속과 불교, 유교가 자연스럽게 뒤섞여 있습니다. 서양의 이야기라면 낡은 믿음으로 밀어냈을 법한 것들이 한국의 세계관 안에서는 하나의 질서로 공존하는 건데요. 외국 시청자들에게 이건 그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동양의 우주였던 겁니다. 우리에겐 조상 대대로 익숙했던 그 정서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신선한 콘텐츠가 되어 돌아온 거죠. 조용히 올라온 사극 한 편이 공개 사흘 만에 세계 2위에 오르고 81개국의 순위표에 이름을 새기고 미국 평론가들에게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좀비를 세계에 알린 킹덤에서 귀신을 앞세운 동궁으로 이어지는 한국 오컬트의 계보가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새로운 시즌이 나오면 할리우드가 아니라 한국이 다음엔 어떤 귀신 이야기를 들고 나올지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한국 매체가 잘 다루지 않는 이런 외신들의 현장 반응과 평가를 직접 찾아서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극찬이든 냉정한 지적이든 보태거나 뺏지 않고 전하는 것. 그게 이 채널이 지키려는 한 가지입니다. 그 약속에 공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무대 위 한국의 다음 이야기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